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국회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국회가 대통령의 명령을, 대통령령을 통할한다 하는 것은 헌법상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범죄입니다. 이번에 나온 법률안을 직접 읽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는 국회에 의안정보에 올라와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게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 9월 초까지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입법 예고하고 상관없이 이미 발의가 된 그런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법률안 제출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이미 한 그런 사안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4일에 발의를 했고 발의자는 장경태가 대표 발의, 그리고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 이용빈, 황운하 이렇게 10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16989 국회에 가면 이 의안번호로 이 문건을 이 법률안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것을 봅시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 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의 내용은 국회가 이것을 위임한 것이다. 국회가 이것을 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게 맞는지 그거부터 보기로 하죠. 당연히 국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하위에 있는 통치기관에게 주권자인 국민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정해서 이 한도 내에서 공무 수행을 해라 하고 준 그런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75조 그리고 제95조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한 권한이다. 그런데 제75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제4장 정부에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헌법전을 직접 나중에 좀 찾아보십시오. 제3장이 국회입니다. 제3장 국회 안에 제40조가 있고 지금 이야기한 제95조와 제75조 이거는 헌법 제4장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75조를 봅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능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국회가 주고 있지 않죠. 입법권이 이 근원이 아니다. 헌법 제75조가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직접 이러한 권한을 수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틀렸다. 그 다음에 헌법 제95조입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는 총리령, 부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능 또한 헌법 제95조가 주고 있는 겁니다. 총리령이나 부령이라고 해서 이 권능을 대통령이 주고 있지 않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헌법을 볼 때 제3장 국회와 제4장 정부는 아예 우주를 달리하는 것이다. 서로 넘나들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그런데 이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입법권 아래에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죠. 국회는 주권자 밑에 있고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밑에 있습니다. 이들이 최상위층이 아니다. 그 다음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 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얕잡아 보듯이 서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러한 서술은 다 필요가 없다. 사실은 20세기적이라기보다는 19세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는데 헌법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토대로서 자리 잡히기 이전에는 과연 이런 것이 어디에서 그 권능을 인정받는가?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좀 더 과거에는 신에게 부여받았다.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됐었는데 이제는 헌법에 따라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제95조에서 권한을 직접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 제40조에서 부여받았고 또 정부에 있는 입법권도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직접 부여받은 겁니다. 나머지 내용을 또 보기로 하죠. 대통령령은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은 추가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했으니까 그 부분은 원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알아두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명령이니까 법률 밑에 있겠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 법령으로, 그래서 이게 다 법률 밑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던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 10명의 국회의원이. 그런데 법률에 종속되고 이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법률은 헌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법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법률 위에는 항상 헌법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추가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입법권은 법률 제 국회법 제 몇 조에 따라서가 아니죠. 헌법 제 40조에 따라서, 헌법 제 75조, 제 95조에 따라서 이렇게 헌법이 직접 그 권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받듯이 수여하는 것이고, 주는 것도 헌법이 하고 뺏는 것도 헌법이 한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률에 종속되고, 그 순서는 맞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되니까. 총리령 및 부령은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 법령이다. 조금 전에 봤죠? 대통령령 속에서 다시 총리령, 부령을 만들 때 종속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령은 국회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관계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입법은 헌법 제75조와 제95조 그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국회가 부여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기에 보면은 헌법 제75조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위임받은 이라는 것은 일체 없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5조 이것도 법률의 위임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전에 봤던 국회에서 작성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대통령령에 종속한다 하는 데서 틀린 부분 여러분도 찾아냈죠? 바로 이 직권으로 바라는 부분은 국회가 주장했던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이제 국회가 아니라 법률이다. 이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국회 아니고 법률이 부여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이다. 여기서 틀리는 게 뭐냐? 독자적으로 발할 수 있는 그 부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국회는 무시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왜 규정을 했느냐? 이거는 참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아마 이것도 한 19세기 정도의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정 입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하면 국회가 무능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려워서 국회가 만들어주지 않고 정부에서 만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지금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국회가 정부의 행정 입법을 대신 해주게 되면 정부가 국회에 종속하게 되죠. 바로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가 검찰청의 규정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 아무리 독립을 시켜놔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하위로 체제상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국민 주권 이것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헌법과 거기에 근거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의 이러한 명령을 직접 제정하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장을 달리하고 있죠. 아까 앞에서 우주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이것은 그래서 19세기적 아주 전근대적인 이론이고 지금은 국회가 이걸 못해서도 아니고 현대사회가 갑자기 복잡해져서도 아니고 그저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와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체계는 법률 밑에 들어가죠. 헌법 밑의 법률 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 입법을 통해서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지금 행정부만 탓을 하고 있죠. 대통령은 괜찮은 것인가? 앞에서 그렇게 대통령령을 지탄을 해놓고서 행정부만 나무란다면 행정부는 총리령, 부령만 문제 삼고 대통령령은 괜찮다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헌법을 보면 헌법 제4장이 정부입니다. 제1절이 대통령이고 제2절이 행정부입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잘 안다는 국회의원 10명이 행정부만 지금 그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지금 공격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령이죠. 어째서 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이렇게 절로 제1절, 제2절이라는 아주 큰 칸막이로 나눠놓은 헌법의 체제도 모르고 있는가? 조금 전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1절에 대해서는 손 안 대겠다는 소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행정 입법을 위임 범위를 누구의 위임? 국회 아니고 법률의 위임. 이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벗어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아니고 정부 이래야 하겠죠. 왜냐하면 정부에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령 등이 그러니까 앞에서 행정부만 말해놓고 지금 대통령령 등이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완전히 그 법 개정안을 내면서도 헌법의 체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싶은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 10명이 모여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하는 일을 어디 보자, 제대로 하나, 뭐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상임위 여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뭐 간단히 그냥 대충 읽으면 됩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처리 결과 또는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래가지고 국회 입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 입법의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위임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 등을 국회가 통제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좀 심각한 것이죠.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일까?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혹시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 지금 헌법 지금 제75조는 이제 이것도 구분해 둬야 되겠죠. 제75조는 정부 중에서도 대통령에 관한 거, 제95조는 정부 중에서도 행정부에 관한 거,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5조 법률에서 위임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제95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거나 혹은 직권으로, 이제 위임은 법률, 대통령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긋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바로 그것을 누가 하게 해놨느냐 하면은 제5장 법원이 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헌법 제107조 제2항을 보면 명령 이렇게 있죠. 명령, 이 부분이 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뒤에 령자가 바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대법원이 이걸 심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령이 법률에 위반됐으면 또는 헌법에 위반됐으면 대법원이 심사를 하는구나.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이 있죠. 재판의 전제가 돼야만 하는 것인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거는 대통령의 흠으로, 국무총리나 장관의 흠으로 되는 겁니다. 그들이 흠이 있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탄핵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 사법적인 구제를 취하고자 한다면 법원 가야 하는 겁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 사항을
국회에서 자기네가 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헌법을 무효화하겠다. 지금 그런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중복이니까 안 봐도 되고, 이 의안을 볼 때는 신구조문 대비표. 그래서 그러니까 개정안이 신이고 구가 지금 효력이 있는 현행법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이걸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제98조의 2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98조의 2 개정안에 대통령령 등의 규범 통제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이 규범 통제라는 것을 어디서 듣느냐 하면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그런 용어인데, 이거는 이렇게 법조문의 그 조문명을, 제명을 마음대로 바꿔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이런 다른 통치기관의 권능을 국회가 사용하겠다. 이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헌법 내란죄입니다. 이 국회, 법원, 정부 이런 곳에서는 뭘 좀 꼼지락거리면은 바로 헌법 내란죄를 구성하게 되죠. 지금 그런 걸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뭐 앞에 봤던 내용이 중복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대통령령의 효력 정지를 국회의원이 의결을 해가지고 효력 정지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바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을 무효화하는 그런 지금 그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런 식이어서 국회의원 단임제 반드시 관철해야 하겠다. 통치기관 리셋을 해야 하겠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온갖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밖에서는 대통령령 무효화 법률안 이렇게 그 민주당 쪽에 있는 대중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법 개정안을 내놓은 그 자체가 형법상 헌법 내란죄를 구성한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